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주입니다. 그렇죠. 진짜 요즘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어떻게 이제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고 그때마다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분들이 오시는 거는 살이 처졌어요 라고 오세요. 여기 살이 많아요, 여기 처져 있어요. 그 지방 흡입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에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의 영역이에요. 그때는 아직 피부 자체가 많이 처져 있지 않고 피부의 탄력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냥 붙어요. 억지로 지방 흡입을 해서 빼는 거는 저는 별로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관리를 받고 싶다라 그러면은 스킨 부스터나 아주 간단한 뭐 레이저 정도? 레이저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레이저라고 하는 게 결국 탄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20대 초반에는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피부의 탄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뭐 스킨 부스터 정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20대 초반에 꺼져가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 그거는 이제 너무 말랐다면은 조금 더 식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얼굴에 살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지방 이식을 20대 초반이더라도 관자나 이마나 뭐 볼이나 굉장히 꺼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지방 이식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대 중반 이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20대 중반부터는 조금씩의 처짐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을 조금씩 해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피부에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있고 실리프팅도 마찬가지예요. 실리프팅도 실의 기간이 뭐 길어야 1년 반 이상을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 실이 들어간 다음에 생기는 콜라겐으로 인해서 조금의 그런 타이트함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2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충분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중턱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근육 자체가 좀 늘어지고 근육 안쪽에 있는 지방이 처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중턱 근육 묶기나 지방 흡입을 해볼 수는 있겠죠. 20대 중반부터 얼굴에 지방 흡입을 별로 아직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흉터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안면 거상을 할 때나 뭐 실리프팅을 할 때나 조금의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하긴 하죠. 20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 흡입은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30대부터는 부분적인 처짐들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부분적인 처짐, 그 부분적인 처짐은 뭐냐면 처짐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도 된다는 거죠. 뭐 리프팅 레이저로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죠. 미니 리프팅이라는 것도 해요. 이거는 절개가 조금 들어가요. 절개가 들어가는데 절개를 숨기는 거죠. 보통 이제 두피나 귀 뒤 이런 데 숨기는데 절개선을 넣고 안쪽에 있는 스마스 조직을, 좀 안쪽 조직을 당겨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죠. 단 절개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중턱, 근육 묶기, 이중턱 처진 거나 지방 흡입,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볼륨을 빼거나 넣기 위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뭐 스킨 부스트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까씩 부분적인 처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뭘까요? 얼굴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골격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골격이 보인다는 건 피부도 탄력이 좀 더 떨어지고요. 이 윤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채워줘야 된다거나 조금 더 많이 당겨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울세라 같은 초음파 베이스의 리프팅, 얼굴에 볼거짐을 만들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 기계들을 안 받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도 되게 조심해서 하게 돼요. 실리프팅을 할 때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필러를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꺼짐이 많이 시작되니까 더 볼륨을 많이 이동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생겨서 미니 리프팅 쪽으로 가거나 이제부터 부분 거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분 거상이라는 단어 썼는데 그때부터는 귀 앞쪽이나 이런 데 흉터가 보이는 쪽에 흉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더 많이 당겨줘서 피부까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수술들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앞쪽 흉터를 보이더라도 더 많이 당겨주고, 많이 당겨주게 되면 어때? 처진 볼륨을 더 많이 이동시켜줘서 꺼진 부위를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게 생기고 피부도 좀 잘라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부터는 이제
이제 꺼짐이 시작되기 때문에 리프팅 레이저를 한다면은 피부의 탄력을 좋게 하는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레이저를 추천하고요. 실리프팅을 한다면은 가능하면 실리프팅을 하면서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를 같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리프팅을 하거나 부분 거상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죠. 이제 50대는 야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약간 요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쭉 관리를 받아와셨던 분들과 받지 않아 와셨던 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처졌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면 거상을 그냥 바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리프팅 레이저를 한다, 실리프팅을 한다, 사실은 그렇게 막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생기진 않거든요. 그때는 안면 거상을 하면서 지방 이식을 조금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게 되죠. 처짐이 좀 더 적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거상의 범위, 절개 범위를 조금 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 거의 대부분은 다 비슷하세요. 이때부터는 안면 거상을 하러 잘 오시는 거죠. 안면 거상을 하러 오시는데 차이가 있어요. 전신 건강이 중요하죠. 안면 거상이 되면은 이제 수술의 범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게 되면은 전신 상태가 수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고혈압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난다거나 수술 이후에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과의 차이가 사실 너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상태가 안 좋으면은 수술 중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60대부터는 부분적으로만 쳐줄 수 없고 전체적으로 다 쳐주기 때문에 여기만 당기면은 여기 피부 다 울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확 당겨주는 안면 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고,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 고주파 베이스로 피부 탄력에 관련된 거, 지속적으로 수술 받는다거나 스킨 부스터를 하면서 피부 탄력을 계속 관리하는 거, 실리프팅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게 되죠. 결국에 우리가 리프팅이나 안티에이지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피부 탄력에 대한 거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초음파 베이스의 레이저, 스킨 부스터, 자외선 차단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 그 세 가지로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처짐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실리프팅이나 미니 리프팅으로 부분적인 처짐을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처짐이 시작되면서 꺼짐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상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